30년 풍수사의 충격 고백. 집에 이런 방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30년간 풍수를 연구해온 제가 오늘 평생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방이 있나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그냥 물건만 쌓여 있는 그런 방 말입니다. 만약 그런 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방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작년 겨울 제게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0세 김할머니였는데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매일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도와주세요.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은 깔끔했는데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만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석 달 만에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지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도대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혹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집을 봐오면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진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빈 방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UCLA 신경과학과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뇌의 집중력을 30% 이상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집안의 빈 방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멈추고 그 방으로 가보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답답한 느낌이 드나요? 댓글로 문 열었습니다라고만 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집안의 각 방은 혈관과 같아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전체 순환이 망가집니다. 특히 문이 닫힌 채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방은 혈관이 막힌 것과 같아요. 그 막힌 부분에서 독소가 쌓이고 결국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의 각 방은 우리 인생의 다른 영역들을 상징합니다. 동쪽 방이 막히면 건강과 가족운이 막히고 서쪽 방이 막히면 자손운과 창조력이 막힙니다. 남쪽 방은 명예와 인기운을, 북쪽 방은 사업운과 학업운을 관장하죠. 어느 방향이든 빈 방으로 막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인생 영역에서 막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중반의 박 사장님이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잘 나가던 사업이 2년 사이에 완전히 망해가더라고요. 집을 보니 북쪽에 있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계셨어요. 온갖 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고 문도 반쯤만 열릴 정도였죠. 그 방을 정리하고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막혔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닫혀있는 방은 공기순환이 안 되면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이런 유해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집안 공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또한 습기가 차면서 벽지 안쪽으로 곰팡이가 번지고 이게 다른 방으로까지 퍼져나가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벽을 타고 서서히 번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방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되고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곰팡이나 습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에너지의 정체예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에는 정체된 음기가 쌓입니다. 이 음기는 마치 썩은 물처럼 주변으로 번져나가면서 집안 전체의 기운을 가라앉혀요. 많은 분들이 집안에 빈방이 생기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의욕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빈방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난 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문이 닫힌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또는 돌아가신 가족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해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을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공간들이 오히려 고인의 영혼이 평안히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방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죠.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자녀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 돌아가신 배우자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활 공간을 잠식하고 우리의 현재를 가로막고 있다면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 자체로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요. 특히 쓰지 않는 방에 과거의 물건들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도 자꾸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는 거죠. 돈방석 풍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들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문을 열고 창문도 활짝 열어서 햇빛과 바람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가족의 방이거나 자녀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면 그 방에 머물던 음기가 빠져나가고 양기가 돌기 시작해요. 바람이 통하면서 쌓였던 습기와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함께 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 방에 꼭 필요한 물건만 두고 정말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정돈을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게 기쁨을 주는가? 이 물건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다고 생각되면 자녀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물건을 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해도 충분해요. 만약 당장 버리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우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이제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화분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 음기를 흡수하고 맑은 기운을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식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라면 스킨답서스나 산세베리아, 아글라오네마 같은 음지 식물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관리가 쉬워서 바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 공기 정화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식물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발걸음과 목소리입니다. 그 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가능하다면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빈 방에 향을 피우거나 디퓨저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향이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고 마음까지 맑게 해줍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같은 천연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간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향초처럼 불을 사용하는 건 안전을 위해 잠시만 켜두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꺼야 해요. 전기 디퓨저나 천연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빈 방을 작은 취미방으로 바꿔보셔도 좋아요. 이는 그 공간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방 한쪽에 요가 매트를 펴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니면 작은 책상을 놓고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함께 놀아줄 방으로, 친구가 오시면 차 한 잔 마시는 방으로 만들어두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람이 드나들고 웃음이 오가는 방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라도 방을 창고로 써야 한다면 물건을 바닥에 쌓아두기보다는 벽장을 활용하거나 선반을 달아 높이 정리해 보세요. 통로가 생기면 그 사이로 바람이 흘러요. 또한 물건 위로 천이나 커튼을 덮어두면 기운이 산만하게 흩어지는 걸 조금이나마 막아줍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색의 천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방문 앞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스나 바구니가 문 앞을 막으면 문이 반쯤만 열려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해요. 문은 항상 활짝 열리게 하고 필요하다면 문에 달린 손잡이와 경첩 상태도 점검하세요. 삐걱거리는 소리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집니다. 가볍게 기름칠만 해도 돼요. 작은 실천이지만 기운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창문이 없는 방이라면 작은 환풍기라도 설치해서 공기 순환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깐이라도 불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때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전등을 사용하시면 전기료 걱정 없이 꾸준히 밝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색도 중요해요. 밝기만큼이나 조명의 색도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란빛의 따뜻한 전등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방안을 부드럽게 밝혀줘요. 반면에 지나치게 푸르거나 차가운 흰색 조명은 깔끔해 보이지만 빈 방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기운을 더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지 않는 방이라면 밝고 따뜻한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들 해요. 사람이 손길을 주면 금방 살아나고 무심히 두면 금방 숨이 막힙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집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잖아요. 집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해야 다시 집이 맑아집니다. 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관계예요. 집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빈 방을 그냥 둔다는 건 결국 우리 마음 한켠을 닫아두는 것과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면 곧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이 듭니다. 방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마음속 답답함이 조금은 사라지고 내일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과 내적 상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의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때문에 집안 환경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공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 되거든요.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빈 방을 정리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우선 공기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안 전체가 더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도 더 깊게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개운하실 거예요. 이는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해냈구나.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정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그 방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습기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간단히 청소를 해주세요. 월 한 번 정도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는 좀 더 꼼꼼히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정리해둬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죽은 공간이 되어버려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언젠가는 손주가 놀러와 그 방에서 뛰어놀고 친구분이 놀러와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날이 오면 그 방은 다시 소중한 이야기가 스며드는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손주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모습을, 오랜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모습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빈방 하나가 우리 집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좋은 기운이 머물고 그 기운이 다시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에도 잠시 멈춰 빈방의 문을 열어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작은 순간부터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빈방을 정리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동기가 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풍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집안의 다른 공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빈방을 새롭게 꾸미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과 정성이에요. 우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재활용해 보세요. 다른 방에서 잘 쓰지 않는 가구나 소품들을 옮겨와 새롭게 배치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화분 하나도 비싸게 사지 말고 마트에서 파는 작은 화분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아예 집에서 기르던 식물의 일부를 떼어다가 새로 키워보는 것도 좋아요. 조명도 기존에 있던 전등만 잘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전구만 따뜻한 색으로 바꿔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들이는 정성과 시간입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단순히 방 하나가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자녀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남겨두고 참아오셨어요. 창고가 된 방에 쌓인 물건들도 사실은 다 자녀를 생각해 남겨두신 것들이죠. 언젠가 아이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건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물건보다는 부모님의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는 그 공간을 조금은 나를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바꿔보셔도 좋아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공간, 내가 머물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마음의 선물이 됩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함께 의논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유대감도 깊어질 수 있어요. 방향별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동쪽은 건강과 가족운을 관장합니다. 이 방향에 빈 방이 있다면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운동기구를 두거나 건강차를 우려 마시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아요. 서쪽은 자손과 창조력을 상징해요. 손주들을 위한 공간이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쪽은 명예와 인기운을 관장하니까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북쪽은 지혜와 학문을 상징합니다. 독서나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향에 맞는 활용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째 주에는 단순히 방문을 열고 환기만 시켜주세요. 둘째 주에는 바닥에 쌓인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작은 변화를 하나 더 해보세요. 화분 하나를 들여놓거나 예쁜 커튼을 달아보는 것도 좋아요. 넷째 주에는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 공간과 친해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운이 머무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집안의 모든 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력 있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있어요. 그 순환이 막히면 우리 삶도 막히고 순환이 원활하면 우리 삶도 원활해져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막힌 곳을 뚫어서 새로운 기운이 흐르게 해보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시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돈방석 풍수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집안에 행운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